맞아요. 제가 감히 마블에 대해서 쓴소리를 조금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마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름이죠. 2008년 아이언맨이 개봉한 이후로 무려 10년 넘게 우리를 너무나도 즐겁게 해줬던 바로 그 친구들인데요.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엔드게임. 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대다수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이 영화에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재밌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블에게 찬사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신해요. 지금 하려는 얘기를 엔드게임이 개봉한 후에는 제가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는 11년 동안 마블 영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운 점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들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영상 계속하기 전에 잠깐! 제 채널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해결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보험용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보기란에 가시면 링크가 달려있고요. 지금 여기 카드도 뜨고 있을 거니까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일단 구독하고 알람 켜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몇 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이 몇 가지 작은 아쉬움들은 커다란 하나의 문제로부터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매너리즘. 매너리즘이요. 매너리즘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블은 10년 동안 이걸 해왔고 10년 동안 제일 잘해왔으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 간단하게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쉬운 점, 통일화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와줬던 이유기도 한데 MCU의 영화들은 다 통일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도 있고 캐릭터도 다르고 이야기도 살짝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영화사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맞고요. 이 영화사의 태도가 이 친구들이 한데 모였을 때 누군가가 너무 튀지 않도록 조금 비슷한 느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이 따로 노는 듯 이어져 있으면 좋겠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들이 MCU라는 통일성을 갖고 기획되고 제작되고 개봉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가 하차한 감독들도 있었고요. 마블은 감독에게 커다란 자유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은근히 있었죠, 예전에. 하지만 이 통일화의 태도가 지금 MCU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주 똑똑한 한 수였죠. 근데 또 하지만 이거를 10년이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단어로 정리하기에는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캐릭터와 이야기에 따라서 나름의 개성들이 다 있지만 그 영화들 모두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솔직히 비슷한 느낌일 때가 많아요. 특히나 코믹한 요소들을 이루는 장치들과 그 장치를 사용하는 호흡이 굉장히 비슷해지기 시작했죠. 일례로 인기는 많이 없었지만 나름의 연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토르라는 시리즈는 토르 라그나로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비슷해지기도 했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개 팬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들이 조금씩 비슷해지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이 친구들이 같이 나왔을 때 얼마나 멋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지가 않아요. 진짜? 이 영화에 나왔던 얘랑 요 영화에 나왔던 얘랑 저 영화에 나왔던 쟤랑 같이 나오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얘랑 같이 해서 영화 또 나온다고? 그냥 이 정도에 딱 그쳐요. 영화 자체로 완전 독특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마블 팬들이 스파이더맨이 마블에서 제작되기로 했을 때 열광했던 이유,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랑 데드풀 시리즈를 만들었던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됐을 때 많은 마블 팬들이 또 열광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죠. 그 캐릭터들이 원체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각자 독특했고 꿀잼이었거든요. 언제나 인기가 많은 스파이더맨, 은퇴 선언을 해서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울버린, 휴 잭맨,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데드풀. 얘네가 이제 한 영화에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기대감이었던 거잖아요. 이들이 너무 다른 영화였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부터 마블 영화들이 너무나 통일성 있게 안정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영화의 주인공들이 한데 모이는 요 케미, 요 기대감 자체는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통일화의 아쉬움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힘 조절.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에요.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이 마블이라는 커다란 차원에서 조금씩 완급 조절을 하는 느낌이에요. 커다란 이야기 흐름 안에서의 완급 조절. 우리가 어떤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려줄 때 강강강강강강 하면 지루해지잖아요. 강약, 중강약 왔다 갔다 해다가 빵! 기승전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마블 영화들은 개별 영화가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 커다란 이야기 흐름의 하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영화를 강강강강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커다란 이야기를 의식해서 솔로 영화들을 기획할 때부터 힘 조절을 좀 하니까 이 솔로 영화들을 명작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주로 솔로 영화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솔로 영화들이 이걸로 히어로 영화사에 족적을 남겨보자 라는 야망이 느껴지기보다는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이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 편에서는 캐릭터 소개만 잘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번 영화는 다음 거대한 프로젝트 앞 영화니까 거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만 불러일으키면 돼. 근데 이번 영화는 데뷔작은 아니긴 한데 얘로 또 다른 영화 만들 거긴 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새롭게 앞으로 어떤 영화를 보여주겠다 스타일 선보이는 정도면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느낌으로 기획형 영화가 나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면서 자연히 개별 영화로서의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최근 1, 2년, 조금 길게는 2, 3년간 나왔던 솔로 영화들을 잘 보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뭔가 이 정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도 신경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60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운 좋게 70 만든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충분히 80점, 90점, 100점도 노릴 만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75점 언저리 정도에서 멈추고 싶어 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느꼈던 두 번째 아쉬운 점, 힘 조절에 좀 아쉬움이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어느 순간 알게 된 아쉬움, 알게 모르게 누적된 피로도의 아쉬움이 있어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마블 영화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쪽 장르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MCU 영화들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개봉한 건 3편 정도 제외하고는 모든 영화를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극장에서 다 봤어요. 전 토르 1이랑 캡틴 아메리카 1도 극장에서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무의식 중에 피로도가 쌓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지. 사실 피로도에 대해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얘기를 할 때 뭔 소리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제일 크게 깨달았냐면 작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제일 크게 한번 느꼈고요. 그 비슷한 감정을 몇 년 전에 데드풀 1이 개봉했을 때도 살짝 느끼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니까 아주 크게 제가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리고 아쿠아맨의 흥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점점 들더라고요. MCU 캐릭터들이 싫어졌다, 이야기가 지겨워졌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야기들은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비슷해진 흐름, 배경, 설정, 특수효과, 개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 영화가 나와도 이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고 반가워요. 심지어 데드풀 1편이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 영화들 보면 앞서서 얘기한 아쉬운 점 그거랑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었죠. 영화의 영혼을 갈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세계관 싸움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하나하나는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크게 인상을 남기더라고요. 뭐 그 영화들 좋은 데뷔작이었지 라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 영화도 난 너무 재밌는 영화였어 라는 정도로 확실하게 영화 한 편이 각인이 돼요. 아쿠아맨의 흥행도 그렇죠. 이 영화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지만 실제 극장 수입이 엄청났거든요. 이건 역시 MCU 덕분에 히어로 영화를 즐기는 관객층이 넓어졌기 때문도 있지만 동시에 MCU 영화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던 관객들이 비슷한 듯 살짝 다른 이 영화를 보고서 신선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사실 아쿠아맨이란 영화를 보면 몇몇 개그들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도 있었고 이야기가 굉장히 올드 스타일로 흘러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마블 영화랑은 확실히 달랐죠. 처음부터 주인공이 완전히 먼치킨이고 심지어 여기서 더 강해져서 나중엔 바다를 아우르면서 이미 역대급 전쟁을 보여주잖아요. 전 바다가 싸우는 전쟁을 보여주잖아요. 마블이라면 첫 번째 솔로 영화로 이 정도로는 안 했을 거예요. 아껴두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그래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네, 그냥 팬심을 담아서 지난 10년간 마블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쪽에서 볼 것도 아니고 피드백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케빈 파이기를 위시로 한 마블, 디즈니 제작진들 저보다 훨씬 브레인이고 엄청 똑똑하게 여러 가지 계획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설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허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영화사를 이렇게 쭉 둘러봐도 모든 장르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어로 영화들의 전성시대,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 영화사들의 세계관 전쟁, 이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MCU의 독재 체제, 언젠가는 막을 내리게 될 거거든요. 부디 마블이 이렇게 저 같은 관객들이 느끼는 이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최대한 늦추시기를 팬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래야 제 유튜브 수명이 조금 더 그리고 마블에게 아쉬운 얘기를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제가 작년에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벤져스 3편 인피니티 워를 보고 개인적으로 아주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내일 올라갈 영상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 올라올 수도 있고 보험용 채널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확인해서 봐주세요. 네, 그렇게 오늘은 간단히 지난 11년간의 MCU 영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공감하셨든 공감하지 않으셨든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은 자비를 베푸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